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HBM4에 달렸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D램 가격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수요 기업이 재고 확보 속에 재고 조정에 들어갔고, 중국 CXNT 그 창신 메모리의 급성장으로 D램 가격의 덤핑 공세도 심합니다. 이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데요. 심지어 트렌드포스는 일부 제조업체들이 HBM 제조 능력을 DDR5로 돌리기까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HBM 상황도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내년인 2025년 1분기 PC D램 가격은 8에서 13%, 서버 D램도 최대 5에서 10% 가량 빠질 것으로 봤습니다. 메모리 가격 하락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고부가 D램인 HBM의 향배가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고부가 제품 중에서도 특히 더는 레거시 D램으로 보기 힘들다는 6세대 HBM인 HBM4의 수주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그 젠슨하게 하이닉스의 HBM4의 납품을 최대 6개월가량 앞당겨 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데서 보듯 HBM4 시장이 생각보다 일찍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관련 수주 소식이 줄을 이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는 실제 이와 관련한 소식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그 테크스팟 같은 매체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자신의 슈퍼컴퓨터 도조에 들어갈 HBM4 샘플을 삼성과 하이닉스에 요청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빠르면 내년 3월가량 샘플이 테슬라에 전달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이 테슬라는 슈퍼컴퓨터 도조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HBM4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조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데이터와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훈련하는 AI 슈퍼컴퓨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특히 나중에는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 AI 훈련에도 이 도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도조 슈퍼컴퓨터에는 HBM2E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용량이 13TB에 불과합니다. 엔비디아가 작년인 2023년 내놓은 슈퍼컴퓨터 DGX에 24TB HBM에 들어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용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죠. 이 테슬라가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고 있고 자율주행차가 현재 보급되고 있고 이 보급이 늘어서 생산도 늘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테슬라가 HBM 시장에서 GPU 업체인 엔비디아, AMD에 버금가는 큰 손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HBM 후발 주자인 삼성으로서는 어떻게든 HBM4에서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 절치부심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용 슈퍼컴퓨터 외에도 AI 서비스를 위한 XAI용 서버 구축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HBM4부터는 메모리가 프로세서인 GPU의 연산 일부를 수행하는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이 역할을 그 HBM4의 맨 아래에 있는 베이스 다이가 맡게 되는데요. 이 베이스 다이는 오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파운드리를 직접 하는 삼성은 자체적으로 HBM4를 다 만들 수 있지만 엔비디아의 HBM을 가장 많이 납품하는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TSMC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 대만 언론 같은 데서는 TSMC가 HBM4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 수주로 메모리 시장에도 일부 다리를 걸쳐 놓게 됐다고 는 식의 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없던 새 모멘텀을 순수 파운드리인 TSMC가 맡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HBM을 통해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HBM이 더 이상 표준화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주문하는 회사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설계도 바뀔 수 있습니다. HBM이 맞춤 제작 반도체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칩이 주문형 칩이 된다는 얘기는 재고 관리를 통한 칩 공급이 더는 잘 안 통하게 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앞으로는 엔비디아용 HBM, AMD용 HBM, 스타트업용 HBM, 테슬라용 HBM 등 스펙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주문량만큼 메모리도 제작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HBM이 6세대인 HBM4부터 시작해서 7세대, 8세대로 더 진화돼 나갈수록 이런 HBM 특징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삼성은 HBM 고객이 원할 경우 HBM4의 베이스 다이를 TSMC에서 제작하지만 그렇지 않고 턴키 수주처럼 일괄적으로 삼성이 다 만들길 원하면 베이스 다이는 자체 4나노 파운드에서 제작한다는 보관입니다. 삼성이 만약
테슬라의 HBM4 공급자로 최종 낙점되고 테슬라가 더 프로세서 자체가 더 간결하고 그래서 더 원활하고 빠른 원스톱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삼성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되면 삼성은 메모리 공정뿐만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공정도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HBM4에 대한 빅테크들의 입질은 테슬라뿐만이 아닌데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구글, 브로드컴과 같은 기업의 HBM4 평가를 받기 위해서 프로토타입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가 AI 시장의 최강자로서 삼성 HBM의 엔비디아 컬 테스트 통과 소식을 목매는 상황이지만 이런 구도에도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 엔비디아를 뺀 다른 빅테크의 HBM4 물량 요구 수준이 너무 커져서 지금 HBM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만 치중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아마 하이닉스 내부에서도 HBM 물량 안매가 나타날 수 있고 삼성도 이런 저간의 사정을 10분 활용해서 제품 수주에 매진할 것으로 봅니다. HBM4와 관련해서 또 봐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적용 여부를 두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HBM은 특수 액체나 필름을 이용해서 D램을 쌓아 만듭니다. 현재 12단까지 상용화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 16단 이상 높게 쌓는 것이 물리적 한계에 다다르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더 얇게, 더 높게 쌓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새로운 제조 방식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HBM을 제조할 때는 D램과 D램을 잇는 기둥 역할을 하는 돌기를 펌프를 활용하는데요. 이때 하이닉스는 MRMUF 방식 매스 리플러 몰디드 언더필 방식을 씁니다. 반도체 칩을 쌓아 올린 뒤 칩과 칩 사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공간 사이에 주입하고 굳히는 공정 방식입니다. 반면 삼성은 D램을 적층하는 사이 공간에 NCF라는 특수 필름을 넣고 열과 압력을 가해서 부착하는 기술인 열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 TC-NCF 공정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HBM이 16단까지 높아지면서 이런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기존 방식이 D램과 D램 사이 돌기를 두고 액체나 특수 필름으로 붙였다면 하이브리드 본딩은 D램을 접합할 때 돌기 없이 바로 이어붙이기 때문에 D램을 더 많이 쌓아도 높이를 줄일 수 있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빠릅니다. 이 HBM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삼성은 이 판도 변화를 위해서 HBM4부터 열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 NCF 공법 대신에 범프 없이 칩과 칩을 접착하고 데이터 통로를 곧바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발열 제어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는데요. 삼성이 변화를 먼저 깨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 HBM 제작 방식인 그 MUF 방식을 극한까지 고도화해서 쓰고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은 HBM4E 방식 4E 제품부터 그러니까 7세대 제품부터 활용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두 기업의 그 HBM4 제작 선택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